자, 이번 시간에 중개사법 사회차 보겠습니다. 용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일단 1번 지문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하는 사람을 이름하여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보조할 수 있다.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응해서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면 안 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이 정도 차이. 이에 비해서 개공은요,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2번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 의뢰 보수, 그 다음에 업으로 행하는 거. 그래서 외웠던 거 부수 들어가면 업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중개업이 아니다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보수받고 그걸 업으로 하게 되면 중개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설명드렸고 5번 중개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 권리 특실 변경에 관한 것을 알선하는 거예요.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 보수 다 중개업의 범죄에 해당이 된다. 이에 대응해서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두 번째 문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일단 2번 뒤쪽에 뒤쪽 봐야 돼. 입주권 중개 대상물 될 수 없고요.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임목이라고 하는 거 토지의 정착물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게 된다. 세 번째, 자, 제일 뒤에 대토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중개 대상물의 범죄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이게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분양권이라고 해서 자, 문제는 답은 1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중개 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그럼 당연히 법정 저당권, 법정 수상권도 당연히 중개를 할 수가 있다 해서 권리 특실 변경, 알선이라고 하는 게 중개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그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권법 공부하는 자, 수많은 권리 다 바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주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해서 미성한파라고 하는 거 가야 되죠. 집자업업이라고 하는 거 3년 미경과라고 해서 금벌 자격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 있어요. 첫 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수행해서 자,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됐다. 그럼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결격사유자가 되게 됩니다. 뒤쪽은 보는 거죠. 그래서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케이스, 뒤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케이스라고 해서 자,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가 된다? 바로 결격 사유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것도 결격 사유자. 답은요, 자, 4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자, 우리가 개설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근데 이제 해산하고요, 등록 기준 미달 같은 경우에는 소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점점점 가가지고 폐업 신고를 한 후 그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역시 결격 사유가 되죠. 그래서 자, 이 결격 사유라고 하는 거 자, 당연히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 사유라고 하는 주제가 개설 등록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10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거. 자, 집자업업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자 등 있었고요. 금벌 자개해서 이제 금고 이상을 실행하게 되면 이 법, 저 법 불문하고 3년 경과되지 않게 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런데 벌금형에 있어서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 이상 될 것. 자, 개설 등록 취소에서 예외 항목 2개 있었죠. 그래서 요 해산과 등록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제외. 과거 시험에서는 해산까지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 외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결격 사유가 있게 되면은 이때는 역시 결격 사유가 있어서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을 테고, 요거 할 때 이제 좀 어려운 파트가 어디서 구성이 되냐면은 저기서 나오죠.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거 해서 사망, 해산,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결격 사유자,
아니라 나중에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결격 사유자가 되게 되면 그 사람 역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답은 4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선에서 자, 상법상 회사이게 되면 자본금 5천 이상일 것. 자, 기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될 수 없다. 바로 이중 소속의 문제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개공의 금지 행위, 특히 두 가지죠.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 물론 이제 개공 등의 금지 행위라고 하는 것도 이중 등록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개공의 금지 행위 중에 등록 등의 양도, 양수 등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공 등의 금지 행위 중에서는 이중 소속 같은 것이 금지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무초, 직상증토, 시단 이런 것들이 금지 행위가 되게 됩니다. 뒤에 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 최근 1년 이내에 자, 중개업을 했다. 그럼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편집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요거 일단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이게 5번 나중에 옳게 만들 거에서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자, 법인에 있어서는 전원이 어떻다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두 개가 틀리게 됐고요. 나중에 올릴 때는 5번은 자, 전원 실무교육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등록증 교부했을 때 교신정치 진짜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교부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더라? 저런 거 있었죠. 자, 각종 신고를 받았을 때, 개설 등록 취소했을 때, 업무 정지 처분을 때렸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해서 자, 답 4번 구성됐고요. 5번은 나중에 수정을 해서 오른편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얘기 하나. 자, 교신정치 또 봐야 돼서 일단 스토리 자체를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하고요. 시도지사의 소관 사무, 등록관청의 소관 사무, 요거부터 세팅을 해야 돼. 여러분 자료 105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라고 하는 거, 이런 공제사업 이런 것들을 소관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과태료 500 이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테고, 시도지사의 소관 사무, 자격증 교부하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을 때리게 된다. 이에 비해서 자, 등록관청은 중심축이 개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공과 직결되어 있는 거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교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신고 수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리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이렇게 교신정치라는 것이 나오게 될 테고,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1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개설 등록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 수수료 얘기 나와 있죠. 오늘 뒤에 문제 보시겠지만 개설 등록 신청하게 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리고 자격시험의 응시, 물론 자격시험 응시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구성함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가 포인트가 될 테고, 그 외 자, 자격증 등록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신고 필증의 재교부, 요거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자, 통지라고 하는 거 7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해서 교신정치라고 하는 거. 자, 속달되셔야 돼 해서 답은 일단 4번으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중 등록, 이중 수속, 금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답 5번인가요? 해서 자, 이게 이제 이중 등록. 자, 이 얘기는 어디서 먼저 가야 되냐면 여러분 자료 112페이지 하단부 가서 보게 되면 개공의 금지 행위라고 해서 이중 등록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하게 되면 1년 1천 사유 등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에 양도, 양수 이런 행위들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공 등의 금지 행위에서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거 금지가 된다. 이때 개공 등이라는 것은 개공, 소공,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을 총칭하여 부를 때 개공 등이라 부른다. 그래서 개공이든 소공이든 중개보조원이든 사원, 임원이든 이중 소속은 금지가 되고 1년 1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중 등록, 이것도 1년 1천, 이중 소속도 1년 1천.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공 등의 금쟁이 해서 1년 1천 사유, 자, 매무초라는 것이 있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직상 정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3년 3천 사유가 있게 된다 해서 매무초 직상 정투 시단 해서 요렇게 금지 행위라는 개념을 체크를 해 보셨고요. 자, 묶어서 가볼까요? 자, 매무초 직상정투 시단 걸리게 되면 소공한테는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될 테고, 개공한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경우에 따라서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이중 등록 얘기, 이중 소속 얘기. 자,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갑이 다시 A군에서 또 한 번 개설 등록을 했다. 당연히 이중 등록에 해당이 될 것이다. 두 번째,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던 을이 다시 C군, B군이 아니라 C군에서 개설 등록한다. 이것도 이중 등록의 문제.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개공 법인 정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중 소속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소속 금지 위반했을 때 1년 1천 등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전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개공 또는 자, 이중 소속은 개공 등에게 금지된 행위. 이중 등록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협회 통보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것에 대해서 교신 청취 외우셔야 돼. 등록증에 교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신고를 받은 때 나와 있죠. 개설 등록을 취소한다. 다음 몇 번? 자격증 교부라고 하는 거.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것이지 누가 바로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것이지 등록관청이 교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아직도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단 얘기야. 계속 모든 얘기들이 완전히 틀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하지 대충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 2차 과목들의 기본 속성은 뼈대 정확히 잡아내는 게 기본적으로 이걸 해결해 가는 방법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2차 평균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겁나 무식하게 공부합니다. 그 먼저 썩 좋으면서 그걸 다 자기가 외우겠다고 주구장창 보는 거야. 완전히 그 뭐죠? 그냥 대단히 무먼짓거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체계를 잡으시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협회 통보 관련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요거는 이제 실체 관계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협회 통보 항목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등록관청에서 협회 통보를 하는 것은 소위 개공 등 소공은 어차피 중심축이 아니기 때문에 개공을 중심으로 해서 협회에서 자율 규제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실체 관계, 사람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뭐 사고 쳐서 문 닫아야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자율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격증 교부나 뭐 재교부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중개사무소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관련해서 개설 등록 기준 중에서 사용권을 확보할 것, 이때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거나 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1번 오른편,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에서 자, 법인에 있어서는 분사무소라는 것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도 최대 1개소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자,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서 겁나 중요하지. 그래서 분사무소 관련된 수많은 행정처분이라든가 각각 뭐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그래서 뼈대를 잡고 가야 돼. 분사무소는 무조건 뭐가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하고 휴업을 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공인중개사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바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적 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에서 자, 분사무소 설치 등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료 112페이지. 자, 분사무소 설치 가능성이라고 해서 일단 개념상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만이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시군구에서도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책임자 얘기하고요. 신고서 제출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주된 이슈. 둘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로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답이 되고요. 지역 농협 같은 경우도 다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개설 등록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비해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된다. 나중에 이제 지역 농협은 보증의 설정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요것만 나름의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개설 등록 기준 자체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은 항상 키워드 뭐라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장난치는 것이 분사무소 얘기하면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 관청에서 틀리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해서 요거는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이라고 할 것 요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신고필증 교부 등 있을 테고요. 자, 이 정도가 분사무소 등에 관한 주제 보셨고 답은 4번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두 가지예요. 자, 책임자 얘기 출제 포인트고 바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서 하여튼 분사무소에서는 진짜 놓치면 안 돼. 분사무소는 무조건 뭐가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된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얘기. 자, 휴업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어떻다 휴업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뒤에 보시겠지만 다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이전 신고라는 거 10일 이내. 그 다음에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이 고용 종료 신고 10일 이내 요것만 10일짜리 해서 지금 중개사무소 관련해서 휴업 폐업, 재개, 그 다음에 자 휴업기간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해서 맞고요. 자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 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라는 거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 얘를 이제 틀리게 뽑을 때, 지금 중개업의 재개 신고나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을 제출해야 첨부해야 된다라든가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없어. 그래서 재개 신고나 변경 신고에 있어서는 굳이 중개사무소를 등록 관청을 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전자문서에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한다 해서 요거를 자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분사무소 얘기만 나오면 항상 주의하셔야 돼. 문제가 이제 곳곳에서 장난치는 게 분사무소 가지고 계속 트릭들을 쓰니까. 그래서 분사무소는 항상 뭐라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등록 관청이고 분사무소에 대한 폐업 신고나 또는 이제 휴업 신고 등을 하고자 한다.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한다. 그럼 당연히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자, 모르면 다 100만 원 이하죠. 그래서 등록 관청과 관련해서 과태료 500 이하가 부당한 표시 광고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성실을 정확하지 않은 확인 설명 등 요것만 500 이하고 나머지 모르면 다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거 방금 앞에서 봤던 거죠. 있죠? 이전 신고는 어떻다? 요것은 1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휴업 신고, 그 다음에 휴업기간의 변경, 폐업 신고, 자, 재개 신고 모두 어떻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이전 신고라고 하는 거 10일 이내. 그 다음에 사람 바뀌게 되는 고용 종료 신고 10일 이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미리 신고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자, 관련한 바로 쟁점. 자, 바로 간판 철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간판 철거에서는 문제 양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휴업 신고에서는요, 자, 휴업 신고에서는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에서 지금 간판이 필요 없는 게 폐업 신고했으면 다 당연히 간판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휴업 신고는 곧 쓴다는 얘기니까 간판 철거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문 닫는다는 얘기거든. 당연히 간판 철거해야 될 테고요. 이전 신고도 마찬가지. 더 이상 거기 안 쓰는 거죠. 이전 신고가 있으면 굳이 과거의 간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 처분. 이건 이제 간판 철거 안 하죠. 업무 정지 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만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업무 정지. 그래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이에 대응해서 휴업 신고나 업무 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게 기업번, 그 다음에 디귿번, 리을번에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해서 아까 몇 개 보셨죠? 제일 먼저 등록증 교부할 때, 자, 새롭게 시작하니까 두 번째 이슈가, 자, 분사무소 신고할 때, 이때도 수수료 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도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재교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뭐가 있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새로운 일을 개설 등록을 신청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됐든 자격증이 됐든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 됐든 재교부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필요해서 다시 발급을 받는다. 그래서 맨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조례라고 할 것. 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 양식이 그런 거죠. 기본 구조 자체가 지금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고 해서 자, 뭐 이런 것들을 못 외워 다시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봤던 것 같은데 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그거 나와 있냐면은 111페이지 아까 나와 있잖아요. 새롭게 뭔 일을 시작한다고 자격시험 응시할 때, 두 번째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리고 재교부 신청할 때, 이때 어떻다? 수수료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때 수수료 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수수료 납부 대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고, 또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라고 하는 거 하게 되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라고 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수수료 납부 대상이냐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수수료 납부 대상자 총 3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뭐 있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답부터 외우고 들어가요. 30회 때 약간 어려웠나? 이상한 걸 냈었는데 일단 기본 틀 3가지죠. 여기 어디 있어?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에 따라서 이때도 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두 번째가 뭐야? 손해를 배상한 때, 자, 손해배상을 한 때 이걸 찾아야 돼. 바로 15일 이내 보전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출제 포인트, 보증 금액이죠.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당 각 1억 이상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3가지가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 3개를 찾아보는 게 사람 된 도리입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거 뭐 쳐 읽다 보면 잘 모르겠거든. 안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중요치 않으니까 답으로 처리한다, 처리하지 않는다, 처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아주 그냥 시험에만 아주 숙달되게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모를 얘기는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모를 얘기는 전혀 중요치가 않다. 그리고 좀 새롭게 나온 문제 유형이랄 때 한 3개 딱 커버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거 다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3가지, 3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 잊어버릴 만하면 항상 출제하는 거, 틀리게 하면 5년 내 이런 식으로 장난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다? 자, 보증 등에 가입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문제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 해서 자, 업무 개시 전 시리즈 그 중에 하나가 보증의 설정 등이라는 개념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 이슈 살펴봐야 될 것이 이런 게 있죠.
자, 기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요것도 이제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자, 1번 중개보조원, 자, 고용신고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맞나요? 맞을 테고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했을 때, 자, 중개사 자격 확인 요청, 이건 틀렸죠. 소공일 때만 자격 확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번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받아야 되는 것을 바로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 개업 공인중개사 고용 종료 신고 언제야?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 자, 아까 가게 옮겼습니다. 가게가 바뀌었습니다.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먼저 잘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고용 종료 신고 10일 이내, 사람 바뀌고 가게 바뀌면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5번 개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같은 이런 것도 꼭 시험 문제 이제 하도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기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막 소설을 쓰는 경우들이 있다. 그 모질이들이 그냥 쳐 읽으면서 이게 뭘까? 내 알미 부족하구나. 그냥 개소리니까 그냥 답되는 주제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전자문서연 신고라고 하는 거, 등록증이나 신고 필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는 전자문서연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이런 것들은 자, 등록관청을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자문서연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고용인 신고할 때 자, 뭐죠? 중개사무소로 자, 등록관청에 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인장 등록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건. 자, 답 세 가지 일단 외우고 합시다. 제일 쉬운 게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주된 이슈는요, 자, 법인에 있어서 인장 등록, 법인의 인장으로 한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개가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그 외 잡단 얘기로서, 자,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한다. 왜? 나중에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중개업무 수행 보조가 뭔데? 바로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요거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중개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 보조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장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묶어서 갔던 것이 바로 업무 정지 사유이자 자격 정지 사유, 공통적인 사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장, 도장 시리즈는 다 자격 정지이면서 바로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 이 정도까지 해서 1번,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요. 7일 이내, 변경되면 7일 이내 등록한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 다음에 자,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하는 인장은 항상 뭐가 된다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하게 된다. 답은 5번인가요? 해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 해서 법인 대표자 인장 아니에요. 분사무소 여러 개 됐다는 개판돼 버려.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자,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가볼까요? 자, 지금 이제 뭐 잡다한 얘기 빼버리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자, 뭐라고? 자, 공개해야 될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할 정보는 몰라. 근데 이제 아닌 것만 달달달 외웠던 거죠. 그래서 매매에 대한 전속 중개 계약 등을 체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는 임대차 관련해서 반드시 공개하지 해야 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인적사항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개하지,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다음 중 임대차 관련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반드시 공개해야 될 것
끼리 반드시 공개해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서 인적사항하고 임대차에 있어서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는다. 요걸 가지고 20회, 30회 연속 나왔었고, 이 문제도 그래. 지금 제가 뭐라고 장난을 쳤는데 실점 짓거리고, 핵심 이슈는 뭐라고요? 그냥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않는다.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갑은 임차인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점점점 하게 되면 보나마나 인적사항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나마나 뭐겠다?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훅 던져주겠지. 소리가 다 똑같아. 해서 지금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거래정보목 또는 일간신문. 거기에 이제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거.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제가 전에 뭐 좀 찾다가 봤는데 인적사항 공개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주 또라이 새끼들입니다. 정신병자들이야.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101동 604호 이렇게 매물을 등록하면 어떡하냐고. 정신병자들이지. 저층, 중층 이런 식으로 특정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적사항이나 뭐 이런 건 별개의 문제로, 아니 101동 604호라고 쓰면 온 동네 매물을 광고를 하는 꼴이잖아. 그럼 누가 복덕한 걸 드리냐고. 그래서 하여튼 나도 별걸 다 연구를 해. 별걸 쭉 한번 일삼아서 네이버 부동산 있는데 한번 쭉 확인해보고 복덕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또라이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다 치고 지금 답은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개해야 된다 해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 다음 주제에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